안녕하세요. 저는 BSG 파트너스 클라우드 사업부의 조영우입니다. 저는 오늘 중소 중견기업의 디지털 포메이션, 클라우드 ERP로 해결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클라우드 ERP는 SAP사의 비즈니스 바이 디자인입니다. 이번 주제에 관한 내용을 마켓 트렌드, 그다음에 특장점 및 주요 기능, 부가 솔루션, 그리고 중소 중견기업의 고민이라는 4가지의 챕터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켓 트렌드입니다. 이제는 자동차 시장에서 내연기관을 대체해서 전기차가 대세이듯이 ERP 구축에 있어서도 구축형 ERP를 대신할 클라우드가 대세입니다. 구축형 ERP가 몸 치수를 재고 가봉하고 입어보고 수정하고 다시 입어보고 고치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만드는 맞춤복이라면 클라우드 구축은 마음에 드는 잘 만들어진 옷을 마트에 가서 바로 사서 바짓단이나 소매 정도 수선해서 바로 입는 기성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맞춤복만큼 내 몸에 딱 맞고 편하지는 않겠지만 클라우드 구축은 초기 비용이 적게 드는 쉽고 빠르고 경제적인 구축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클라우드 구축의 장점입니다. 클라우드 제품의 장점은 결국 비용입니다. 가정에서 정수기를 렌탈해서 쓰듯이 사용료를 내고 서비스를 받는 구조입니다. 하드웨어 비용과 유지보수 관련 비용을 줄이고 관리 인원이 없거나 최소화해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각종 라이센스와 업데이트, 보안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구축형 대비 TCO를 유의미하게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클라우드 ERP인 바이 디자인의 특장점과 주요 기능입니다. 비즈니스 바이 디자인은 140여 개국 4,000개 이상의 기업이 현재 사용 중인 글로벌 제품입니다. 국내에는 2017년에 도입이 되었고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 12개 언어와 21개국의 다양한 세법과 통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바이 디자인은 중소 중견기업을 위한 ERP로서 출시부터 SaaS 기반의 클라우드 제품입니다. 대기업용 제품인 올인원이나 S4하나와 비교하자면 구매, 영업, 생산, 회계 같은 코어 기능의 복잡도는 낮추고 CRM, SCM, 모바일 지원 같은 기능을 포함해서 넓게 폭은 낮게 설계된 중소 중견기업용 제품입니다. 비즈니스 바이 디자인은 올인원처럼 엔드투엔드 프로세스를 지원합니다. 고객과의 접점인 마케팅부터 영업, 조달, 생산, 물류, 회계, 그리고 타 시스템과의 연동까지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런 기능은 장점도 아니지만 안드로이드나 iOS 운영체제의 모바일이나 태블릿 기기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 디자인은 SAP 하나 인메모리 기반의 경영정보 분석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실시간 데이터를 썸네일 같은 타일 형태로 표시하고 업데이트 주기를 설정해서 데이터가 자동으로 갱신되게 할 수 있습니다. 특정 리포트를 지정된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 같이 설정한 주기에 따라 정해진 시간, 그러니까 뭐 오전 9시, 오후 3시 이런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전자메일로 자동 발송해주는 브로드캐스팅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받으시는 분이 수락만 하신다면 수주나 재고처럼 C레벨 분들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리포트를 대체하는 것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리포트는 엑셀에서 바이 디자인으로 바로 로그인을 해서 조회와 편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바이 디자인은 영업, 구매, 생산, 회계 같은 모든 기능 영역을 포함한 500여 개의 리포트와 수십여 개의 K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KPI를 생성하거나 데이터 소스를 이용해서 직접 리포트를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화면은 바이 디자인의 시작 화면인데요.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면 처음 보여지는 화면입니다. 첫 화면에 내가 처리해야 될 작업 내역과 리스트를 표시해주고 해당 작업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KPI 관리를 위한 리포트를
하단에 추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바이디자인의 개요 화면인데요. 특정 KPI나 리포트를 지정해서 대시보드보다는 조금 낮지만 비슷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MRP를 실행하는 화면인데요. MRP는 SAP 제품의 강점 중에서도 강점인 기능입니다. 자재 소요량 계획인데요. 판매 오더나 생산 오더를 기준으로 자재 소요량 계획을 실행하면 해당 자재의 BOM을 다중 레벨로 조회해서 반제품이나 원자재 같은 하위 자재의 재고를 점검해 주고 부족한 자재는 조달 리드타임이나 안전재고 등을 고려해서 제한이 생성이 됩니다. 시스템 설정을 통해서 MRP 실행을 자동화하고 MRP 실행으로 만들어진 제한의 후속 프로세스까지 자동화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설정을 통해서 사용자는 입력 작업의 부담을 줄이고 결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바이디자인은 자재 소요량 계획을 타임펜스나 로트 사이즈 결정 같은 다양하고 디테일한 설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활용의 폭이 넓습니다. MRP의 결과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이나 그래픽 형태로 시각화되어서 가시성이 높습니다. 이 화면은 프로젝트 관리인데요. 별도의 프로젝트 관리 모듈을 추가하지 않아도 신제품 개발 같은 R&D 프로젝트나 고객사와 협업을 위한 판매 프로젝트 관리를 바이디자인의 기본 기능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태스크별로 쪼개서 일정을 관리하고 마일스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참여 인력의 근태나 근무 내역을 관리하고 사용되는 자재의 재고 관리나 소비, 그다음에 비용을 프로젝트별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바이디자인의 문서 흐름을 나타내는 장표인데요. 바이디자인의 모든 문서는 관련된 다른 문서와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시해 줍니다. 화면에서 바로 조회하고 싶은 문서의 아이디를 클릭하시면 새로운 화면에서 해당 문서를 바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바이디자인이 중소 중견기업에 적합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중에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존 제품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회사 설립 초기에 구축한 저가형 ERP나 특정 업무에 특화된 솔루션이 가성비 측면에서는 좋은 선택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성장하고 업무가 다양해지면서 복잡해진 프로세스를 지원하기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바이디자인은 사용자 기준 1000명 이상인 기업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1000명 이상의 인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인원을 가진 기업에 아주 복잡한 프로세스도 지원할 수 있는 패키지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느 제품이 어느 고객이 우리에게 이익을 많이 가져오는지 손해가 나는지 또는 정리해야 될 제품은 어떤 건지 같은 분석이 필요합니다. 수익성 분석인데요. 이런 분석이 가능하려면 원가 계산부터 직접비나 간접비 배분까지 정확하게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바이디자인은 물류와 회계를 강제 일치시켜서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게끔 합니다. 세 번째는 선진 사례 도입인데요. 저희가 컨설팅을 해보면 업무 프로세스가 명확하지 않은 중소 중견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SAP 비즈니스 바이디자인을 도입함으로써 패키지 안에 녹아있는 글로벌 선진기업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도입하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즈니스 바이디자인과 연동하는 부가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디자인으로도 처리를 할 수도 있지만 현장에서 PC를 들고 다니면서 업무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업자의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BSG의 부가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소개시켜드릴 부가 솔루션의 이름은 클라우드핏입니다. 클라우드핏은 ERP와 연동하는 BSG의 솔루션 브랜드입니다. 첫 번째는 POP인데요. 바코드나 QR코드를 기반으로 생산, 구매, 판매 같은 자재 이동을 처리합니다. 바코드 처리된 작업 지시서나 발주서,
납품서 같은 문서로 생산 실적 처리와 입출고, 창고 간 이동, 공장 간 이동을 처리하고 재고를 조회한다거나 스크랩을 하는 등의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 실적 처리 같은 경우에는 생산 태스크별 작업 시간이나 투입자재 점검, 인력 관리 등을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RWS 측량 시스템입니다. 전자저울의 측정값을 받아서 ERP 생산노드의 투입자재와 투입 수량을 점검하고 실적을 처리해 줍니다. 제품별로 투입자재나 산출자재의 제품별로 오차 범위를 설정해서 사용자의 작업 오류를 예방하고 불량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제약이나 화장품 같은 측량 프로세스가 있는 업종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SRM은 공급망 관리인데요. 공급업체와 ERP 발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공급업체의 납품 일정 및 계획 정보 또한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공급업체가 입력한 납품 예정 정보는 ERP로 전송이 되고 입고 담당자가 확인을 해서 입고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 언제 얼만큼 들어올지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창고 공간 활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품 입출고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입력된 납품 예정 정보로 납품서와 현품표를 출력하고 입고 프로세스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납품서나 현품표를 공급업체에서 출력해서 갖고 오게 된다면 입고 프로세스를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발주나 납품 예정 정보 같은 이벤트가 생성될 때 지정된 사람에게 푸시 알림이나 카카오톡처럼 같은 SNS나 문자로 전송하는 기능을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텍스인데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입니다.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요. 고객의 휴폐업 상태를 조회하고 개별 또는 병합으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 결과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VAT인데요. 부가가치세에 관한 프로그램입니다. ERP에서 관련된 데이터를 추출해서 엑셀이나 API를 이용해서 부가세 신고를 처리해 줍니다. 대시보드 화면입니다. 고객이 지정한 KPI를 아마존 웹서비스를 이용해서 쉽고 빠르게 구현을 해줍니다. 막대, 원형, 꺾은선 같은 다양한 형태로 표시할 수 있어서 데이터의 가독성을 높여줍니다. 마지막 챕터인데요. 중소, 중견기업의 고민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행한 프로젝트나 컨설팅 경험을 기초로 해서 정리해 보니까 많은 중소, 중견 업체들이 이런 고민들을 공통적으로 하고 계셨습니다. 납기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재고 관리, 마감 관리, 수익 관리, 그다음에 우리 업무 방식은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 말고도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지금 나온 사례로 이런 문제들을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해결했는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납기 관리인데요. 수주를 하고 관련 부서에 요청을 했는데도 결국에는 미납 처리됐다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겁니다. 매출 1,000억 정도인 화장품을 제조하는 C사는 OEM 생산이 주력이다 보니까 고객별로 사용해야 할 원부자재의 종류가 많고 포장재 리뉴얼도 자주 일어나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결품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결품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과발주가 생기게 되고 그에 따라서 불용재고도 많았습니다. 결품 때문에 생산 일정도 수시로 변경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납기율도 좋지 않았습니다. C사는 앞서 말씀드린 MRP를 활용해서 문제 해결에 접근했습니다. 제품의 조달과 생산을 위한 제안을 만들고 담당자가 이걸 확인하고 후속 프로세스를 진행해서 원부자재의 결품을 방지했습니다. 바이 디자인으로 자동 이메일 발주 통지와 개발 프로그램으로 카톡 푸시 알림을 추가했습니다. BOM을 조회해서 필요 수량을 계산하고 재고를 확인하고 발주서를 작성해서 보내고
또 이걸 받았는지 전화로 확인하고 이런 시간과 노력이 없어졌고요. 생산 담당자는 생산 라인별로 설비 부하를 확인해서 일이 몰려 있는 경우에는 생산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화장품 제조 C사의 경우에는 2019년 바이 디자인 도입하고 업무 처리 시간은 약 30% 정도 감소했고요. 납기 준수율은 10%포인트 정도 상승했습니다. 재고 관리인데요. 재고가 있는 줄 알았는데 모자라거나 없거나 또는 있는데 사용할 수 없는 재고에 관한 문제입니다. 유통기간이 있는 제품인 경우에는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엑셀이나 장부로 정리하다 보면 기표를 잘못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일단 발생하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바이 디자인으로 입출고와 생산에서 오더를 참조하고 재고 상태를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입출고 예정 정보를 활용한 프로세스를 사용한다면 더욱 정확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배치 관리를 통해서 재고의 잔여 수명과 만료일 관리가 가능합니다. 배터리 제조사인 알사의 경우에는 2018년 바이 디자인을 도입하고 재고 정확도가 6%포인트 정도 상승했습니다. 입출고 처리일이 틀려서 월별로 들쭉날쭉하던 재고 자산이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감 관리인데요. 와이어 제조를 주력으로 하는 J사의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처리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 마감이 빠르면 이월 말에 완료가 됐고요. 손익이 그 정도 돼서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공장에서 생산 실적, 영업에서 판매 실적, 그리고 물류에서는 입출고 실적, 회계에서 입출금 관련 데이터 등을 받아서 집계하고 계산하고 또 결과가 이상하면 재계산하고 누락된 건이 있으면 또 계산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계 자체도 오래 걸리고 계산하고 검증하는 데는 더 오래 걸리는 구조였습니다. J사는 2017년 바이 디자인을 도입한 다음에 구매, 생산, 영업, 비용, 그다음 재고 실사, 채권 채무 등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바이 디자인의 클로징 카핏이라는 마감 절차를 통해서 마감 프로세스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재무에서 필요한 원장이나 보조 원장 및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손익의 다면 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다음 수익 관리입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 추세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얼마가 남는지 모른다면 손익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생각보다 이익이 적거나 심한 경우에는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습니다. 다 원가 관리가 안 돼서 생기는 문제인데요. 원재료비나 제조비용 계산에 오류가 있다던가 아니면 간접비가 누락돼서 계산이 틀려지는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원인은 많습니다. 원인이 어찌 됐던 간에 팔면 손해인 제품인데 이익이 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시스템 없이 관리하다 보면 비용 항목 자체가 빠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200억 중후반인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J사의 경우에는 2018년 바이 디자인을 도입해서 수익성이 낮은 제품과 고객에 대한 비중을 줄여가면서 영업이익을 향상시켰습니다. 수익이 높은 제품과 고객에게 집중해서 영업활동을 했습니다.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조기업 규모별 수익성 추이에서 중소 중견기업의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은 매년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전략적인 측면에서 수익이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끌고 가야 할 제품이나 고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면서 목적상 유지하는 것과 모르면서 가는 것은 관리의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익이 나는 곳에 집중해야 합니다. ERP를 도입하는 목적과도 좀 부합하는 내용인데요. ERP를 도입하시게 되면 구성원들의 업무의 질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회의 자료를 준비할 땐 취합할 데이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들이 각 개인 PC에 있으면 요청해서 모아야 합니다. 이렇게 모은 데이터들은 단일 데이터로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누락된 것은 없는지 검증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니까 데이터를 모으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또 모은 데이터가 잘 맞지 않고 비효율적인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래서는 분석이라든지 개선 같은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담당자의 감에 의존하게 되고 그 담당자가 퇴사를 하게 되면 업무가 마비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업종이나 업무에 따라 다르겠지만 바이 디자인을 도입하면 단순 반복 입력하는 정형화된 업무는 줄어들고 지역별이라든가 제품별, 고객별 이익처럼 취합된 데이터를 다면 분석하는 비정형 업무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데이터는 엔드 유저가 입력하게 되는데 단순 반복 입력이 많아지면 사용자들이 ERP를 기피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ERP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도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여줘야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자동화하고 필요하면 개발을 추가해서라도 최소한의 인풋으로 최대한의 아웃풋을 얻어내도록 해야 합니다. ERP 시스템이 없었을 때는 데이터들을 모아뒀다가 월말에 야근하면서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월 중에는 한가하다가 월말이나 그다음에 2월 초에 전월 마감할 때는 엄청 바쁘게 야근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ERP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업무들이 어려워집니다. 앞에서 입력한 데이터가 뒤로 넘어가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앞쪽 업무 담당자가 입력해 주지 않으면 그 다음 업무 담당자가 일 처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발주를 안 내주면 입고 처리를 못 하듯이 앞사람과 뒷사람의 업무가 순서대로 움직여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제때에 입력을 해줘야지만 ERP에서 업무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실시간에 가깝게 입력을 하게 되고 업무가 월말에 몰리지 않고 분산 처리돼서 부하가 평준화됩니다. 이상으로 중소 중견기업의 디지털 포메이션, 클라우드로 해결하기를 시청해 주신 분들께 인사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